그동안 북리뷰에 집중하느라 정작 논어 강의는 쉬고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논어와 북리뷰를 균형 있게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유교의 고전, 그 중에서도 논어의 전 구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논어 한글 역주를 만화한 것을 강의 형식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찾아오신 분들 대부분이 지식에 대한 탐구심이 많으신 분들이실 텐데, 잡다한 지식을 넓게 많이 아는 것도 물론 요즘 세상에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깊고 단단한 지식이 더 필요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유교의 고전이야말로 깊고도 단단한 지식이고 무엇보다 재미가 있습니다. 저도 만화나 드라마 같은 재밌는 이야기를 좋아하고 추구하는 사람인데, 동양 고전의 세계가 깊고 단단하면서 재미와 감동까지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채널을 만들었으니까 저와 함께 재미있게 논어를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논어의 학위와 위정 그리고 8일편까지 읽어 왔는데요. 사실 논어를 꼭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어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부터 읽어 나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늘부터는 논어의 네 번째 편인 2인편을 시작하니까 오늘 논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한 장씩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2인편은 앞서 위정이나 8일편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들로 되어 있고, 위정이나 8일편에서는 역사적인 배경과 인물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했다면 2인편은 공자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인편 1장을 보겠습니다. 자왈, 이인, 위미, 택불, 처인, 언득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마을에서 인하게 사는 것이 아름답다. 택하여 인에 처하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롭다 할 수 있겠는가? 공자 말씀이 이인, 위미 이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이 편의 이름이 2인편이 됐습니다. 공자가 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누구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상가들은 말하지 않은 공자의 오리지널한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인에 대한 공자의 말씀을 인류의 지혜가 담긴 잠언으로 보고 음미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인, 위미, 마을에서 인하게 사는 것이 아름답다. 리는 마을을 말하는데 대개 25채 정도의 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을 리라고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50에서 100채가 모여 사는 마을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고주는 리와 인을 함께 묶어서 해석을 했습니다. 동리라는 것은 백성이 거처하는 곳이다. 인한 사람의 동리에 거처하는 것, 그것을 좋게 여기는 것이다. 정현은 한나라 시대의 논어 해석인 고주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정현은 이 인을 인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주자의 신주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마을에는 인후한 풍속이 있는 것이 아름답다. 마을을 선택하되 인후한 풍속에 처하지 않는다면 옳고 그름의 본심을 잃게 되어 지혜롭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주자가 인한 풍속이 있는 마을을 선택하는 택리가 중요하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훗날 조선시대 인문지리학자였던 이중환이 자신이 쓴 책의 이름을 택리지라고 했습니다. 택불, 처인, 택하여 인에 처하지 않는다면 언득지, 어찌 지혜롭다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일본 에도 시대의 소라이는 좀 더 기발한 해석을 했습니다. 소라이는 이인 위미라는 말이 공자 시대에 이미 쓰이던 말인데, 공자가 이인 위미를 해석한 것이 바로 택불처인이고, 리는 마을리로 쓰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거처한다는 뜻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인위미는 인한 마을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인에 머무는 것이 아름답다는 뜻이고, 따라서 사람이 택하여 인에 처하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롭다 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여기서 택이 이사갈 마을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인한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결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소라이의 해석도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논어의 이 장 때문인지 우리나라에도 인할 인자가 들어간 지명이 꽤 많은 편인데요. 우리가 걷다가 다리가 아파서 잠깐 쉴 때도 아무데나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적당한 곳을 찾아 쉬는데, 하물며 삶의 거처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도올 선생님은 마을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주체적 결단의 의미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인을 마을에서 인하게 산다로 해석하셨습니다. 인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마을에서 사느냐보다 중요한 나의 삶의 방식의 문제죠. 그런데 인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공자도 이인위미라고 하셨지만 도올 선생님도 인하게 사는 것은 아름답게 사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데요. 아름답게 사는 것은 곧 감수성 있게 사는 거라고 하십니다.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인하게 아름답게 먹을 수 있을까요? 배가 고픈 적절한 때에 음식의 맛을 충분히 느끼면서 먹을 때 인하고 아름답게 먹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어도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호기심을 느끼고 감동받는 책을 읽어야 아름답고 인하게 책을 읽은 것이 되겠죠. 낮에는 최선을 다해 땀 흘리면서 일해야 아름답게 일하는 것이고, 그래야 밤에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고 아름답게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인하게 임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인한 사람 혹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텐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언득지에 나온 알지는 단순한 지식으로 해석할 수 없고, 이 지는 그 사람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심미적 감수성과 관련된 지혜를 뜻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 사느냐를 꼭 묻는데요. 상대방이 인한 마을에 사는지가 궁금해서 묻는 것은 아니겠죠. 이 장에 나온 이인이 인한 마을을 골라서 사는 문제라면 어디에 살고 있냐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도올 선생님의 해석처럼 마을에서 인하게 감수성 있게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누가 어떤 마을이나 동네에 사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인편 7장까지 계속해서 인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떤 곳에서든 아름답게 사는 인한 삶을 생각하면서 이인편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왈, 이인, 위미, 택불, 처인, 언득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마을에서 인하게 사는 것이 아름답다. 택하여 인에 처하지 않는다면 어찌 지혜롭다 할 수 있겠는가?